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연말인데 이렇게 시장이 우중충해도 되는 걸까요? 산타 이러다 안 오는 건지 안 오는 게 아닌지 좀 걱정입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 같은 시장이 있을 때 늘 말씀드렸지만 매수로 접근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왜 그런지에 대한 먼저 우리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이슈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원래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을 때 나왔던 말 자체가 뭐냐면 내연차 전면 금지에 대한 이슈가 좀 붙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35년까지 내연차 전면 금지하려던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조건만 좀 맞추면 내연차 생산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전기차 도입이 아니라 내연차가 계속 공존하게 된다는 걸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수요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2차 전지가 최근에 또 각광을 받은 것도 AI 성장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력의 중요한 공급을 역할을 하잖아요. 최근 ESS 수혜로 좀 올라왔지만 AI주 부진에 맞물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원인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시장 종합을 좀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뭐 니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해종합, 홍콩항생, 신천종합까지 대부분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예요. 특히나 오늘 또 CNBC에서는 뭐 한국의 기술주 매도세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유난히 좀 더 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 하락하면서 또 AI주가 중요한 상승세였지만 한국이나 대만 증시에 투자했던 일부 투자 자금이 좀 매도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반도체주들이 AI주 약세에 또 힘 입어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ESS로 주목받던 또 2차 전지에 대한 매물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고 또 로봇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로봇과 AI를 좀 이제 결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AI 관련 로봇주들에 대한 이제 종목들이 또 하락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주 지표 일정도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은 현금화해 놓고 보자라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발동이 되고 또 오늘 저녁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고 또 이 수치를 보면은 또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또 가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소매 판매라던가 아니면은 뭐 CPI가 이어지는 그런 쪽으로 보고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내년에 좀 전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하고 들어가자라는 좀 투자 심리도 좀 나온 것 같고 마이크론 실적도 또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의심보다는 확실히 좀 일정상이나 아니면은 뭐 미증시에 대한 하락 이런 불확실성이 겹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잠깐은 움츠리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4,025포인트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지금 920포인트인데 30에서 50포인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과정에서는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제 상단 50포인트를 돌파할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좀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시적으로 매물 소화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치로 봤을 때는 12시 이후에는 그래도 상승으로 가려는 모습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12시 48분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가주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전에 한번 이제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힘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등 보여주고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상승을 하려는 세력보다 꺾이려는 세력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하는 자세로 갔다가 이번 주 일요일, 토요일, 주말 다 합쳐서 일본 통화정책 보고 가자라는 좀 그런 성향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도 사실 좀 어려운 일정들, 힘든 일정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뭐 과매도권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변동성이나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좀 접근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를 일단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펀드 자금 추이를 좀 보자면은 이번 변동성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 긴 변동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섹터에 눈길을 줘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러니까 AI가 좀 밀리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특히나 지금 AI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로 엮이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무료 정보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봐야 될 게 기간에 대한 수급,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기반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책 수혜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 데이터 기반 경영이나 아니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고도화, 이런 이제 기업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이 강화에 대한 속도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클라우드 선호도가 급격하게 또 확산이 되면서 SaaS형 비즈니스 모델이 표준화로 이제 자리를 잡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추산, 우리나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24년도에서는 제가 6.3조로 확인을 했었고, 2025년도에서는 7.5조로, 게다가 이제 2026년도도 지속적인 성장세로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자체가 이제 DX, 즉 디지털 투자 증가로 이제 뭐 다른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26년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종목으로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AI 관련주가 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더존 비즈온 좀 보고 싶어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고 AI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제 실적을 좀 더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ERP라던가 아니면 세무, 그룹웨어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최근에서는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원 AI 출시 통해서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계속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는 25년 3분기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도 봤을 때도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2025년 3분기 300억,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37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연간 실적에서는 1192억 원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서도 지분을 봤을 때도 기관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걸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해외 진출, 또 추가 지분 공개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AI가 지금 시장에서는 눌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라는 모멘텀은 지속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AI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를 보는 게 우리가 눌렸을 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생성형 AI,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원 AI에 대한 상용화가 좀 더 더존 비즈온의 키워드로 따로 붙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장 부각되는 성장 모멘텀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또 원 AI가 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다 보니까 지금 뭐 기업 업무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기술력은 충분히 입증이 됐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 부분이었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뭐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또 2021년이나 22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투자비도 증가하고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좀 정체되었긴 했으나 이제 2023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이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하락세로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더존 비즈온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종목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고, 더존비즈온이 오늘의 원픽 종목입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아니라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AS 있습니다. 가온전선이고요. 가온전선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 수익은 30% 보고 있는데 오늘 2% 약세에서 다 말아 올렸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가온전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AS를 한번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가온전선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작은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가온전선이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온전선은 이제 뭐 작년 말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LS전선 미국 법인을 이제 지분을 또 100% 인수를 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고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서 관세 문제 때문에 또 수출 부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온전선은 이제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완비를 해주면서 오히려 경쟁력 우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입찰부터 납기까지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게 미국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미 배전망 교체 수요에서도 대응하기에는 진짜 현지화 수혜주로 또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가온전선의 걸림돌이 이전에 또 뭐였냐면은 결국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었죠. 전선업체들은 또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이제 이거를 판가에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이런 전선업체들이 매출이 더 커지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전기차나 AI, 신재생 에너지 이런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 구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리스크보다는 좀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력 설비 섹터, 은근 일부 올라와주는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지만 저는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1월 말쯤에, 11월 20일쯤에 또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저가 매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단기 저점에서 들어가서 오늘도 상승분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해서 10만 원 이상까지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가온전선에 대한 정보는 무료 정보방에서도 있으니까 저는 가온전선에 대한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온전선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1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저희 추가적인 전략 나갑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 나가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편안하게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차례입니다. 열어볼게요. 오늘은 뉴로핏 주셨네요. 의료 AI 맞죠?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여의도 승부사를 했을 때 여름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나와야 될 이야기도 많고 AI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휴머노이드 시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의료 AI 기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고영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영이라는 종목도 지금 상승률 꽤나 괜찮은데 저는 뉴로핏이 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최근에 흐름 좋은 이유가 일라일릴리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로슈, 이런 빅파마와 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불붙었죠. 그 다음에 또 경쟁사, 도시코엔이라는 이제 미주 사업총괄 영인 모멘텀까지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사실 의료기기 테마 상승 안에서 또 삼성 서울병원 AI 기반 맞춤형, 또 그 경두개직류 자극술 솔루션 공급 모멘텀 타고서 또 급등을 해줬었어요. 왜냐면은 누로핏이라는 회사가 뇌질환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 이제 FDA 인증 두 차례나 또 인증하면서 또 획득하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확보를 하고 여기에 또 11월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모다위나 아니면은 이제 메디컬 독점 대리점을 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우디 또 뭐 카타르, 오만 이런 중동 시장에서 진출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중동 시장이 지금 의료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동은 지금 의료 인프라 확충하고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맞춤형 제품을 뉴로핏 제품 수요에 대한 급증에 대한 기대감도 붙을 수 있고 게다가 뉴로핏 보면은 최근에 기관에 대한 유입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신경 쓰는 종목을 우리가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은 유로핏이 좀 더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기관의 유입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전망치로 봤을 때도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공동 연구 개발 업데이트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신약 임상 설계나 또 데이터 분석 파트너로 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서 저는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료 AI 받았습니다. 뉴로핏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오늘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주셨어요. 현재가 아래에서 남아보자. 37,500원이 상단 그리고 하단은 21,000원으로 우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전략 전영욱 전문가의 정보방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 들어오셔서 참 시장이 시끄럽고 어려운데요. 또 추가적인 전략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욱 전문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